로또같이 로또에서 거대한 회사 경쟁할 만큼 크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 진짜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문제, 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걱정들을, 그런 어떤 정보비 대체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이상한 변호사는 많다.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남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변호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의 조용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만나러 온 변호사는 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그런 또 특이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네네. 이 변호사 구독 서비스, 우리가 뭐 구독 경제가 워낙 이제 많이 보편화되긴 했지만 변호사를 네. 구독한다는 건 사실 좀 낯설거든요. 어떤 그런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기업들이 주로 이용을 하죠. 월 얼마의 자문료를 내면 일정한 수준의 내용으로서 법률 자문을 받는 서비스와 혼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구별해서 총 세 가지로 저희가 구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저렴한 이코노미 프로그램의 경우에 월 11,000원의 구독료를 납부하시면 5회의 일반 법률 사무를 제공받게 되십니다. 이제 일반 법률 사무 같은 건 우리가 흔히 이제 법률 상담이라고 하죠. 네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거를 이제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소송을 하고 싶다. 이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송에 관한 행위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스탠더드나 프라이빗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제 월 일정한 구독료를 납부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000원 프라이빗 서비스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 스탠더드는 이제 민사가사 행정과 형사를 구별해서 66,000원, 44,000원 이렇게 구독료가 형성돼 있어요. 월 몇만 원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싼 게 비지떡이 아닌가 네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월 몇만 원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네. 내용과 결부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먹는 국밥이나 뭐 어떤 음식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식당에 가서 내가 국밥 여러 개 먹어보면서 네. 이 집 국밥은 내 입맛에 맞고 이 집 국밥은 내 입맛에 안 맞고 이 집 요리 잘하네, 이런 비교가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다음에도 이 국밥집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평가가 쉽죠. 네. 근데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는 그 속성상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를 찾아가는 일이 그리 흔치 않다 보니, 그렇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사실상 매우 놀라운 수준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탐탁치 않아 하시거나 이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한번 변호사들을 만나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압도적으로 굉장히 만족해 하세요. 네, 굉장히 좋다. 네. 네, 그런 서비스의 특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서비스를 운영해 오면서 배워나가고 있고 발견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처음 이제 맞닥뜨리고 경험한 분들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어떤 법률 서비스를 받아봤던 다른 분들이 이 서비스를 만났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네. 저희는 사건 수임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넷플릭스랑 유사한 거라서 네. 뭐 구독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구독을 하게 되면 저희 정책상 의무 구독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솔직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말은 예컨대 많은 분들께서 당신들께서 처한 어떤 법률 위험이라든가 법률 사건에서 당신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상대방의 주장은 다 틀렸고, 내가 아주 넓은 마음으로 양보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지, 상대방 말은 다 거짓이고 틀렸고 내 말이 옳다라는 게 기본값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어떤 수익 모델에서는 사무실 유지도 해야 하고 사무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그리고 내 생활도 해야 하니 사건 수임을 해야 하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어떤 특정 변호사가 굉장히 악덕 변호사라거나, 소위 이제 우리가 의뢰인을 뭐 등쳐먹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마음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이죠. 100년간 변호사 사무실, 법무법인 어떤 그런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해 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혁신이 있은 적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고객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거나, 부당한 주장이라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소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저희가 있다면, 그걸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소송은 왜냐하면 실제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가는 것 다반사이기 때문에, 네. 그걸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당사자들이. 내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6개월, 1년 소송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그거보다 빠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고, 또 내 주장이 옳지 않다면 왜 옳지 않은지를 저희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비스를 1년 동안 해오시면서 느낀 점, 네. 혹은 앞으로의 또 개선 방향, 이런 네.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보면서 변호가 좀 실험적으로 시도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사실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변호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 있고 그것들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작업에 관해서는 시기를 좀 살펴보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다른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변호의 업그레이드인 건지, 아니면 변호와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또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형태고요. 네, 변호는 이제 법률사무소, 예. 이제 변호사가 제공하는 변호사업이죠. 이제 다음 단계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법률 서비스에 관한 스타트업이고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적으로서 태생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업에 관해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변호가 이제 또 폭발적으로 소위 이제 스타트업에서 J커브 성장이라고 하죠. 그런 성장 곡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초기에 많은 투자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 한 것도 사실이기도 한데, 변호사업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변호는 좀 어떻게 보면 오가닉한 성장, 자연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제가 다른 형태로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새로운 것들을 하는 거는 상당한 또 용기가 필요하고, 네네.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 왜 이렇게 도전 정신을 네네. 키워나가실까? 네네. 그 이력을 봤더니 또 특이한 이력이 하나 있어요. 네네. 비트코인 거래소. 네네네. 예. 호비에 대해 창업 멤버라고 네네네. 나오는데, 네. 그 창업 얘기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이제 예전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2009년 네. 무렵에 사회적 기업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때는 변호사 이전에. 네네. 네. 이제 제가 원래는 좀 창업이나 기업 이런 관심이 많았고, 제 스스로도 좀 기업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제 그때 사회적 기업가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알고 지냈던 어떤 형님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무렵에 사회적 기업가 활동을 조금 차츰 좀 줄이면서 제 스스로 어떤 일을 좀 해볼까, 어떤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을 모색하던 가운데 2012년인가 13년 무렵에 그쯤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알게 됐고, 그때는 네. 이제 대한민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손에 그렇죠. 꼽고 그때만 있었죠. 해도 잘 몰랐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손에 꼽았어요. 알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던 차에, 그 당시에 이제
거래소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더라. 이제 그게 네. 코빗이었고, 아, 그래서 나도 이제 조인을 하고 싶다. 이제 음. 갓 생겨난 회사니까 예. 그래서 가서 찾아가 보니 그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할 당시에 알고 지내던 형님이 거기 이제 아, 두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계셨고, 그래서 결국 놀라운 인연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그때 코빗의 창업 멤버로 이제 조인을 해서 네. 네, 한 30명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 이제 함께 있다가 네, 저는 다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이제 변호사가 됐던 거입니다. 그 이제 변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어떤가요?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음. 평범한 분들이고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회원가입 과정이라든가 부동료 결제, 자문서 작성 이런 IT 환경에 이렇게 익숙치가 않으시다 보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이십니다. 사실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네. 사실상 위험이 발생할 상태에 놓여 있거나 위험이 발생했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아직 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분들, 뭐 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계시죠. 없는 건 아니고. 네. 네. 이 이제 아주 전통적이던 법률 서비스 시장도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이 법률 서비스 변호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뭐 그런 플랫폼들도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로톡 같은 그런 네네. 플랫폼도 생기고 있고, 네. 뭐 그런 플랫폼의 등장,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변호와요?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네. 전혀 아니에요. 아, 전혀 아닌가요? 네, 전혀 아니고. 왜냐하면 뭔가 그 도움이 필요한 분이 로또같이 거대한 회사 경쟁할 만큼 크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다음 이제 스텝으로 꿈꾸시고 계시는 게 법률 서비스 스타트업이라고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그런 어떤 청사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변호사가 된 이유가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업 중에서 제가 이제 굉장히 어떤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가 이 법률 서비스 분야였어요. 네, 그래서 그 진짜 법률 서비스 시장에 가지고 있는 정말 진정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주지의 사실인데, 정보 비대칭이라고 소위 저희가 표현을 하죠. 네, 뭐 어떤 변호사가 정말 훌륭한 변호사인가? 정말 내가 법률 사건인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지금 필요한가?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호사가 정말 나를 위한 변호사인가? 일을 잘하는 변호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쪽에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내가 저 수요자한테 제 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다만 저만 하더라도 부동료조차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착수금, 성공보수, 특히 착수금의 비율을 낮추고 성공보수의 비율을 높인 경우에 저 고객이 정말 약속을 지켜줄까? 저 고객이 정말 저 착수금을 얘기했는데 정말 제때 납입을 해줄까? 왜냐하면 내 사무실 임차료도 당장 내야 되는데 변호사들 월급도 줘야 하고 그런 걱정들을 그런 어떤 정보비 대칭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뭐 변호사가 되시기도 했다. 네네네. 그리고 그걸 꼭 내가 깨보고 싶다, 혁신을 해보고 싶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제 법률 서비스 시장의 전통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정보의 비대칭성, 네. 그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정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정의도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정보 비대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예. 크게는 사건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거래 정보 비대칭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아주 명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당장 어떤 또 위험에 빠지셨을 때 네. 퇴근하시다가 길 가다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거나 송 기자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기사 그딴 식으로 쓸 거야?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그럼 내가 지금 명예를 훼손당한 거 아닌가 지금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데 근데 내가 기자로서 독자들의 이런 정도의 어떤 비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뭐 그런 어떤 고민에 빠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날 그
그 당시 상황은 내가 일단 모면은 했으나,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가만히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려보는 과정 가운데 다시 화가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게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될지. 고소는 일단 첫 번째, 이게 네. 고소감이 되는지, 그렇죠. 고소거리가 되는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는 거는 가장 아닌 방법인 것 같고, 예. 고소거리가 되는지, 그러면 고소거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고소거리가 되면 그럼 내가 혼자 해도 되는 것인지, 혼자 해도 안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면 되는 것인지, 네. 변호사를 찾아가면 누굴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정보비대칭 문제, 사건 정보비대칭, 거래 정보비대칭, 이렇게 저희가 해서 나눠서 그런 문제들을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네네. 예, 그리고 뭐 독자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뭐 이번 인터뷰에서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못다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도전이라는 이제 좋은 표현을 자주 사용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에 가까운 것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좀 해보고 싶고, 의미를 찾고 싶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더럽다고 하는 거, 힘들다고 하는 거에서 좀 성과를 내는 것을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가만히 이쯤 돼서 돌이켜 보니까 경쟁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경쟁. 네, 불필요한 경쟁을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어디에서 이제 내가 좀 조용히 내 삶을 좀 행복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질에서 비롯된 어떤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결과, 어떤 그런 태도로 살아갈 것 같고, 그 여정에서 이제 다만 이제 저와 함께 그 뜻을 함께 하는 어떤 저희 가까운 동료들, 저희 팀원들에게 이제 누를 끼치지 않고 좀 즐겁게 함께 이 여정을 잘 끝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네. 네. 네, 변호사님의 꿈을 응원하면서 인터뷰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